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3월 2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SK텔레콤이 지난 25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기업 분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응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멘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죠.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SK텔레콤의 주주들은 주가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에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종호 사장이 올해는 분명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지배구조 개편을 꼭 실행해서 AI 중심 회사로 대전환을 선언하겠다. 이런 좋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지금 중간 배당을 하는데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는 정관 변경도 이번 주총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다시 언급된 배경은 2022년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지분의 의무 비율이 30%, 손자회사의 의무 보유 비중을 50%로 각각 상향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을 지금 20.1%를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에 올해 안에 중간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수조 원대 이르는 지분을 또 추가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올해에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SK텔레콤이 아마도 시장이 예상하는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분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특히 기업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의 모멘텀을 받으려면 기존의 자회사들의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될 텐데요. 원스토어는 이미 IPO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 그러고 ADT 캡스나 컨텐츠 웨이브도 순차적으로 IPO를 추진한다면서 4월에서 5월 중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박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장대 양봉에 나오면서 아주 좋은 수급을 형성을 했던 거고요. 자, SK그룹의 이 SK텔레콤 관련된 지배구조만 좀 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SK의 지분을 18.4% 갖고 있고요. SK가 SK텔레콤의 지분을 26.8%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이제 기업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SK텔레콤을 분할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분할하냐? 자, SK텔레콤 투자회사, 그러니까 홀딩스를 말하는 거죠.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고 SK텔레콤 사업회사, 통신사업회사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제 SK 브로드밴드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그건 회사 입장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이건 예상하는 겁니다. 이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요. 이렇게 1차 분할이 되고 나면 SK가 SK텔레콤의 지분을 SK텔레콤 투자회사 홀딩스에다가 넘기면서 SK텔레콤 투자회사 홀딩스가 SK에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K가 SK텔레콤 투자회사의 지분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사업회사는 홀딩스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적 분할 후 현물 출자가 마감이 되면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요. 최종 목적지는 역시 SK와 SK텔레콤 투자회사 중간지주회사와의 합병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SK와 SK텔레콤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합병은 언제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SK의 최태원 회장의 지분 가치가 높아야 합병 조건이 유리할 텐데 당장 합병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이 SK를 어떤 식으로든 계속 키워나가면서 유리한 조건일 때 합병을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당장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지분율로 SK하이닉스하고 SK텔레콤의 지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쨌든 중요 자회사들, 이거 외에도 자회사가 많습니다만 중요 자회사들이 상장하게 된다면 그런 이슈를 통해서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전까지 주가의 흐름은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2월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주요 자산 내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SK하이닉스니까요. 현재 SK텔레콤의 시총이 22조인데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19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머지 투자 자산도 다 합치게 되면 약 30조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22조니까 30조 정도의 가치가 재평가된다면 앞으로 충분히 40% 정도
주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과거 대림산업의 분할 전후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분할 전에는 2.9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이 분할 재상장 당일에 3.6조 원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고요. 현대산업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조 원에서 4.4조 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12.5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시가총액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무조건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미 시장은 계속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시장의 세력들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분할 이후의 주가는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분할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수급이 몰리면 시장이 예측하는 가치 그 수준까지는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최대 종착점인 SK가 수혜를 보겠지만 지금은 뭐 장기적인 관점 말고 단기적으로 그런 분할 이슈에 대한 모멘텀 매매 전략을 우리가 갖는 거니까요. 수급을 보면서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형성됐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원칙만 지켜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를 확인해 보죠. SK텔레콤이 주총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려 8%나 뜨는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도 대량 거래를 만들었고요. 아주 좋은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앞전에 대량 거래를 만들고 한번 튀었다가 탈실현이 나오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스권에 다시 또 상단까지 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스권 상단을 다시 올 때까지 수급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외국인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저 기업 분할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질 때까지는 쉽게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 기관까지 동참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훨씬 좋은 그런 그림을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 고점에 매물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27만 원을 좀 치고 가면 앞전에 다 고점 매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0만 원대도 이렇게 고점 매물이 있고요. 그러면 이 매물들을 한 방에 다 치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 강력한 수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 치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 지그재그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했다가 또 움직였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할 이슈가 계속 부각된다면 그 이슈 소멸 전까지는 매매할 기회를 계속 준다는 겁니다. 이번에 장대 항공을 만들었던 시초가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이 위에서 계속 움직이면 시장은 시총 30조를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을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전략은 간단해지겠죠. 이 자리를 깨고 훼손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음번에 반등했을 때는 다시 이 자리가 상당히 큰 저항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자체에 악재 없이 단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자리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세력들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보시다시피 앞전에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간다기보다는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눌림목에서만 사서 반등할 때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지금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 수급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샀다 팔았다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 부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매매하는 데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매매하는 좋은 스킬을 갖고 있지 않는 투자자라면 이런 재료가 반영되는 종목,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이런 종목들, 거기에 수급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최소 한 달만이라도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자리에서 멈추고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반등이 짧은지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한 달만 이 한 종목만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욕심만 줄인다 그러면 이 SK텔레콤 한 종목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매매 패턴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 장이 좋지 않을 때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J 컨텐트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 종목이 한 달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또 52주 신고가를 썼는데 주가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아주 개인들 미치게 하는 거죠.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하다가 52주 신고가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잘 보세요. 물론 치고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45,000원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기 전략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됐던 거죠. 다시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치고 갈 수도 있지만 저 앞전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옆으로 다시 또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느 지점을 근거로 해서 저점을 잡고 샀다 팔았다 할 건지 그 전략을 잘 연구해 보세요. 분명히 종목 고민하면서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매매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이슈가 부각되는 수급주는 한 달만 지켜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현이었습니다.